전자발찌를 채워 관리하지만 폭행이나 다른 강력 범죄자는 형기만 마치면 아무런 사후 관리도 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검찰이 충북도청과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 등 10여 개 기관을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 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사흘 만입니다. 참사 이튿날 실종자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당시 충청북도가 한 정비공사를 발주해 논란입니다. 하필 김영환 지사 땅이 있는 마을이라 뒷말이 나옵니다. 여당 지도부가 참사 현장인 오송과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참사 책임자에 대한 당내 징계는 말을 아꼈습니다. 출산 직후 자신의 아이를 굶겨 숨지게 한 친모가 7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북에서 미신고 영아가 살해된 것으로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대대적인 전격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참사 당일 위험 통보를 뭉갠 충청북도와 미호강 임시제방 관리 책임이 있는 행복청, 그리고 출동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했다는 충북경찰청 등 10여 개 기관의 동시 압수수색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에 들이닥칩니다. 출동 기록을 조작하고 허위 보고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수사 의뢰한 곳입니다. 참사 당일 교통 통제를 해달라는 구체적인 신고를 받았는데도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던 이유를 밝히는 게 이번 압수수색의 핵심입니다. 아직 집행 중이어서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각 기관에서 관련 기록과 지령 전파 시스템, 태블릿 등을 확보한 건 물론 직원들을 1대1로 불러 진술을 받는 등 초동 조사도 병행했습니다. 검찰은 관할 파출소인 오송파출소에는 10명 가까운 수사관을 투입했고 충북경찰청에는 간이 조사 공간을 만들어 사고 뒤 허위로 기록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경찰청 112 상황실부터 오송파출소까지 제때 알맞은 지령이 내려졌는지 초기 대응은 적절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정도 정황 확인돼서 압수수색 들어가시는 건가요? 미호강 범람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과 관련해 부실공사 의혹을 받는 행복청과 위험 통보를 3차례나 받고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은 충북도청, 소관 업무 아니라며 관계기관의 위험 통보를 적극적으로 전파하지 않은 청주시와 초기 구조 대응이 신속하고 적절했는지를 따질 충북소방본부까지 모두 10여 개 기관에서 동시에 검찰 압수수색이 진행됐습니다.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한 검찰 수사본부가 꾸려진 지 사흘 만입니다. 경찰보다 발빠른 검찰의 강제 수사에 기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뭐 지원해줄 게 있는지 확인하고 뭐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와 있는데 저희 영장 집행하는데 있으면 안 된다고 나가라 그래. 이와 관련해 경찰 수사본부는 앞으로 검찰과 수사 방향 등을 협의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오송 참사 원인을 감찰 중인 국무조정실이 경찰관 6명에 이어 충청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12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원인 규명을 위해 감찰을 진행하던 중 충청북도 본부와 도로관리사업소, 행복청 관계자에게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가 발견됐다며 충북도 본부 2명과 도로관리사업소 3명 등 12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참사 전 여러 차례 침수 위험 통보를 받고도 교통 통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행복청은 임시제방과 관련한 공사 감독 기관입니다. 오송 참사에 대한 전방위 수사와 감찰과 관련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관계기관이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는 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언급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 오전 묵념으로 시작한 확대 간부 회의에서 유족과 도민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 충청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땅이 있는 고향 마을에 정비공사를 발주해 논란입니다. 당시 실종자들을 찾느라 현장에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는데 정작 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됐던 해당 부서가 지사의 땅을 먼저 챙겼다는 건데 김 지사 측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튿날인 지난 16일 충청북도가 발주한 사업이 조달청에 올라왔습니다.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 옹벽을 쌓는 3억 3천만 원짜리 공사입니다. 괴산 달천을 따라 공사 예정지가 있는데 다리를 하나 건너가면 김영환 지사의 농막과 아들의 집, 선친 묘소 등 김 지사 일가의 땅 14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발주한 시점입니다. 일요일인 지난 16일에 3억 원이 넘는 이 공사를 발주했는데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다음 날이어서 관련 직원들이 비상근무 중이었습니다. 입찰을 올린 부서는 도로관리사업소, 오송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아 당시 비난이 집중됐던 그 부서입니다. 실종자 수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날 사업소 모든 직원이 나와 실종자 수색을 돕거나 폭우로 무너진 도로 수십 군데를 긴급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차도 관련 지원 업무를 하러 나온 이 직원은 비교적 급하지 않던 김지사 마을 입찰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이거 올리는데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 이미 다 자료는 공고문하고 이런 거는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요일 날에 시간이 될 때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시민단체는 지하차도 참사 대응에 전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간에 공사 발주를 한 충청북도가 제정신이냐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실종자들이 가족을 기다리던 그런 애끓는 시간이었었고요. 또 그 유가족들은 장례식장에서 업장이 무너지고 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됐다가 올해 초 확정돼 진행 중이던 사업으로 김 지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윤재욱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가 지하차도 참사로 14명이 숨진 충북을 찾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늑장 대처 의혹에 일찍 가서도 바뀔 건 없다고 한 김영환 지사 징계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참사 9일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궁평 2 지하차도 희생자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윤재욱 원내대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났고 희생자 여러분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부실, 늑장 대처 의혹으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조사와 경찰 수사를 언급하며 지금은 성급한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또 당에서 조치할 그런 필요가 있으면 판단하겠습니다. 청주 오송으로 이동해 수해 복구에 나선 윤재욱 대표. 언론을 통해 알던 내용보다 훨씬 심각하다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 이외에 추가로 예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참사와 관련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모두 속한 여당의 책임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총체적으로 관리나 예방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습니다. 또 오송 참사 현장에 일찍 갔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한 김영환 충북지사 발언에 대해서는 적절하진 못했지만 말 한마디라며 문제 삼진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적절하지 못했다고 제가 얘기했고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지고 징계라는 수단을 가동하는 것이 맞는지는 판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여당 소속인 이범석 청주시장은 당 차원의 지원을 호소하기 위해 윤재욱 대표를 찾아갔지만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한 채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3명의 생명을 구해 남색 셔츠 의인으로 불린 정영석 씨가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받았습니다. 증평구는 오늘 증평 수도사업소 정영석 하수도 팀장을 선행 의인으로 선정해 자랑스러운 공무원상을 전달하고 5일간의 특별 휴가와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정 팀장은 지난 15일 집중호우 비상근무를 위해 출근하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시민 3명을 구해 남색 셔츠 의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으로 출산한 뒤 아기를 방치해 굶어 죽자 쓰레기 봉투에 버린 엄마가 붙잡혔습니다. 출산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미신고 영아 가운데 사례가 확인된 건 충북에서 처음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호송차에서 나와 법원으로 향합니다. 7년 전 범행 사실을 묻자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아이 숨지도록 방치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 여성은 지난 2016년 5월 충주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퇴원 후 집에서 돌보지 않아 아이가 굶어 죽자 쓰레기 봉투에 넣어 원룸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를 낳자마자 병원 앞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줬다고 진술했지만 수상히 여긴 경찰이 다시 묻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소재를 수사하던 중 갓 태어난 영아를 집으로 데리고 와 방치해 숨지게 하고 또 그 시신을 주택가 인근 분리수거장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자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국회가 영유아를 살해 유기하는 범죄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찰은 영아 살해가 아닌 살인과 사체 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지금껏 드러난 충북의 미신고 영아는 5건, 이 가운데 첫 사망이 확인된 것입니다. 3건은 아이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됐고 나머지 1건에 대해 소재를 파악 중입니다. 경찰은 아이를 낳고 정해진 절차 없이 입양을 보낸 친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양을 받은 사람은 입양특례법 위반으로 각각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충북선 열차 운행 중단에 따라 청주와 제천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증편됩니다. 충청북도는 오늘부터 청주, 제천 시외버스 운행을 매일 한 차례 늘려 평일은 하루 6회, 휴일은 8회씩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7일부터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무정차 시외버스를 매일 2차례 증편해 평일도 하루 8차례 운행할 방침입니다. 편도 기준 하루 22회 운행되던 충북선 열차는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15일부터 전면 중단됐습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국제선 확대를 위한 4호기를 도입했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180석 에어버스 A320을 도입한 에어로케이는 다음 달 3일 청주, 도쿄 정기 노선을 취항해 주 7회 운항할 계획입니다. 연말까지 최대 6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해 일본과 몽골, 마카오까지 국제선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에어로케이는 첫 국제선으로 지난 6일 일본 오사카에 취항해 주 13회 정기 노선을 운항 중입니다. 충북 청주FC가 8경기 연속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8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어제 저녁 청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충북 청주는 전반 25분 김원균이 퇴장을 당한 가운데 10명이 싸우는 악재를 이겨내고 2대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승리 이후 최윤감 감독은 수해 복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 비가 계속 내려 안타깝다며 충북도민과 청주시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드리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